안녕하세요. 신경 쓰는 호랭이입니다. 오늘은 오행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음양을 했고, 그 음양에서 목화토금수 5가지 에너지가 분화되면서 이제 사주명리학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목화토금수는 사실 생장수장의 이야기예요. 생장수장은 태어나고 자라고 거두고 그리고 다시 죽는 그런 일생의 사이클을 함축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크게는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나는 것, 성장해 가는 것, 이 에너지까지를 양으로 보고 그리고 의미를 새기고 가치를 매기고 내가 자라면서 뭔가 이루어왔던 어떤 과정에 있어서의 모종의 결과물을 거두어 들이는 기운, 여기에서 더 수렴하고 수축해 가서 결국 죽음으로 소멸해 가는 단계까지를 음으로 봐요. 그래서 양과 음으로 나누어졌죠. 여기서 제가 그려놓은 화살표는 에너지가 작용하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위로 솟아나는 에너지와 옆으로 확산해 가는 에너지를 쓰고 주변 환경을 뚫고 나가면서 분열해 가는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조금 더 어른스럽고 성숙해져 가는 단계에서는 다시 수축하는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젊을 때의 패기로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벌리고 한 것들을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서 수축하고 숙성하고 수렴해 가는 에너지로 작용을 하겠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미 수축하고 있는 단계에서 더 꽁꽁 작은 알맹이로 씨앗으로 응축하는 에너지. 그래서 실제 생명 에너지가 소멸에 이르는 단계,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1년 주기의 시간으로 분배를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겠죠. 봄은 태어나는 기운, 여름은 확산하고 분열해가는 기운, 뻗어나가는 기운, 가을은 수렴하고 거두어 들이는 기운, 추수의 계절이죠. 그리고 겨울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계절이에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농사를 짓고 가을에 거둬들인 이 결과물들을 가지고 척박하고 추운 바깥 환경을 무사히 나는 계절. 그만큼 활동이 제한되고 정신적 영역의 에너지가 커져가는 그런 계절이 겨울입니다. 그거를 목화토금수로 치환을 했을 때 봄은 태어나고 새로운 것들이 자라나고 뚫고 나가는 생명력의 에너지인 목으로 치환이 되고요. 여름은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분열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화로 치환이 되고, 그리고 가을은 금이라는 결실이 되죠. 그리고 실제 어떤 손에 잡히는 결과물,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우리는 명리학적 용어로 금화교역이라고 해요. 화에서 금화교역. 금은 이 금이고 화는 이 화겠죠. 두 개의 자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목화라는 큰 양기가 금수라는 음기로 전환이 되는 시점을 말하는 건데, 사실 이제 목화는 실체가 없는 기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금으로 수렴되고 압축되기 이전에 이 펼쳐나가는 에너지들은 그냥 관념적이고 대단히 모호하고 어떤 아이디어나 설계 도면에 지나지 않거든요. 금이라는 것은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어떤 실체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우리 몸에다 대입을 하면 그 목화라는 에너지는 나라는 관념이에요. 나는 이러이러하다. 나는 뭐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나는 이걸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게 나이고 뭐 이런 관념적인 나의 이미지 같은 거라면 금은 내 몸인 거예요. 내 뼈와 살과 피부인 거죠. 나라는 존재를 제한시키는 어떤 실체적 근거, 그것이 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화 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나라는 존재는 실체가 없어지겠죠. 그냥 나라고 하는 거지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연기 같은 어떤 떠도는 존재가 되겠죠. 목은 화를 생하고 금은 다시 수라는 굉장히 압축적인 힘으로 빨려 들어가요. 화의 기운은 강할수록 부피가 커지고 수의 기운은 강할수록 부피가 작아져요. 왜냐면 화는 확산하는 기운이고 수는 수축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점이 될 때까지 수축해 가다가 죽음이라는 의미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잊고 있었죠.
이 토라는 기운은 사실 생장, 수장 그 마디 안에 있는 모든 기운이에요. 목에서 화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토가 있고,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또 토가 있고, 금에서 수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또 토가 있고, 또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는 목으로 넘어가는 단계에도 또 토가 있어요. 그래서 토는 항상 중간 마디 역할을 해요. 계절로 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환절기가 되겠죠. 환절기. 그래서 사주 명식에 실제로 토가 없는 명조들을 보면 좀 극단적인 성격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 중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목화가 많은 사람들은 뻗어가고 확산하는 기운이 많고, 수화가 많은 사람들은 수렴하고 생각하는 기운이 많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토가 없다고 하면 굉장히 극단적인 성격들이 형성이 되겠죠. 이건 이제 실제로 목화토금수 각 오행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를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목은 이제 호기심이고 추진력이고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시작인 이유는 수라는 죽음에서 다시 목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죽음의 단계까지 끝나면 다시 새로운 생명. 사실 이제 태어난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의미와 닿아 있지 않고는 가능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태어난다는 거는,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정지하는 에너지에 반해서 설명될 수 있는 어떤 생명력과 생기와 이런 약동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목은 화와 금을 통해서 수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수는 이 생의 한 주기를 다 갈무리하고 소화시켜서 다시 목으로 새로운 생명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욕망을 내포하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면서 아이디어도 되고, 그리고 도약하는 에너지. 목이 따뜻하다는 거는 뭐 봄의 따뜻한 에너지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 각 오행마다 배속되는 오상의 개념이 있거든요. 목은 인이고, 금은 의, 화는 예, 수는 지, 토는 신입니다. 인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인인 거죠. 인정 많고 인간적이고 다정하고 이런 따뜻한 기운들을 우리는 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라는 거는 예절할 때의 예. 실제로 이제 화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잘 웃기도 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예의 있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토는 신이라고 해서 믿음을 말합니다.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 보면 무게감도 있고 진중하고, 또 왠지 모르게 좀 기대고 싶어지는 이런 어른스러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간으로 치면 손석희 아나운서가 토일간이고, 그리고 뉴스공장 진행하는 그 김어준 총수도 무토일간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무토일간이고 그랬어요. 그 토가 많은 사람들은 직업적으로도 상담하는 일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런 중간자적인 중도의 기운을 잘 지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금은 의에 배속되어 있죠. 의리할 때 의가 맞고요. 옳은 행동을 한다는 의미겠죠. 실제로 금기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의리가 있고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금은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내는 에너지거든요. 목이 많은 사람들은 보면 좀 정에 끌려다니는 분들이 많으시고, 금이 많은 분들은 네 편, 내 편이 확실한 분들이 많아요. 목이랑은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목은 다른 사람이랑 연결되고 궁금해하고 어떤 명분보다는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 학교 다니는 사람, 같은 고향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정이라는 코드로 모이는 사람들이라면, 금은 명분이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리 뭐 네가 내 뭐 학연, 지연, 혈연일지라도 이게 명분에 어긋나면, 내 기준에서 허용되지 않는 요구를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끊어내는 기운을 우리는 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는 화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불이라는 거는 활활 타오르는 게 저 멀리서도 보여지는 기운이잖아요.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겉으로 잘 드러나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솔직해 보이고, 그리고 뭐든지 행동으로 표현하는 쪽이기 때문에 일단 질러보는 기운이기도 해서 좌충우돌이고, 그리고 화끈한 기운, 그리고 명랑한 기운, 밝게 잘 웃고 떠드는 이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화기운이 많았을 때의 일고, 사실 사주 자체에 일간이 화라도 주변에 수가 많고 금이 많은 성격들은 이런 이 화의 화려한 기운들이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주변 글자와의 관계성과 조합을 같이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는 뭐 당연히 안으로 파고드는 기운이기 때문에 사색하는 기운, 그리고 이제 수는 인이 예지신 오상 중에서 지혜 배속이 돼요. 지혜할 때의 지가 맞고, 수가 많은 사주를 보면 약간 좀 직관이 발달을 했어요. 그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 없이도 뭔가 이렇게 본질을 꿰뚫는 그런 총명한 그런 기운이면서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 비밀도 많고,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차분해 보이고, 그리고 MBTI를 쳤을 때 이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편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충전이 되는 성격이라고 하고, I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서 충전하는 성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는 대체로 이제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봄이 따뜻한 기운이라면 수는 좀 차가운 기운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냉정하고 냉철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온도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상생상극도라고 해서 검색만 해봐도 이 비슷해 보이는 그림들이 많을 거예요. 목과 토금수의 관계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다시 생하고, 이렇게 해서 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사주적 용어로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서로를 생하기도 하는 반면 서로를 극해서 눌러주는 에너지도 작용을 하거든요. 이거는 한 다리씩 건넌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목은 화를 건너서 토를 보게 되면 극하는 에너지로 작용을 하고, 토는 금을 건너뛰고 수를 보게 되면 다시 극하는 에너지로 작용하고, 이렇게 이제 상생상극하는 관계가 됩니다. 뭐 물상적으로는 사실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목을 나무 할 때 그 목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가정을 하고, 그리고 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 그리고 땅, 금은 쇠, 금자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는 물이라고 했을 때 목은 화에 땔감 작용을 하고, 화는 토를 단단하게 하고, 토가 물을 머금으면 찰흙같이 끈적끈적해지고, 뜨거운 화를 만나면 굉장히 단단해지잖아요. 그 가마속의 도자기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금이라는 어떤 광물이라던가 돌멩이 같은 이런 자원들은 토에서 나오고, 또 이런 금을 녹였을 때 물이 되고, 또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목화 토금수를 단순히 진짜 나무고 불이고 땅이고 뭐 쇠 돌멩이고 물이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을 때는 나중에 공부를 더 많이 해가는 과정에서 좀 상상력이 위축될 수 있어요. 목이라는 기운은 실제로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화라는 기운도 실제 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연 속에서 가장 가까운 속성이 있는 이미지를 그냥 대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목이라는 에너지, 화라는 에너지, 이런 금이라는 에너지, 수라는 에너지의 방향성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은 위로 뻗어나가는, 뚫고 나가는 에너지, 그래서 화살표가 위로 뻗어나가는 기운. 이게 사실 또 양목, 음목으로 갈라지게 되면 좀 세분화가 되긴 하는데, 왜냐면 간목은 뚫고 나가는 에너지고, 음목은 덩굴손처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하더라도 화는 중심에서 주변으로 확산해 나가는 기운, 금은 중심을 향해서 수렴해 가는 기운, 그리고 수는 아예 그냥 하나의 점이자 씨앗이 되고자 하는 압축하는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 천간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지지하면서 계속 이런 오행의 속성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크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다고 해도 걱정하실 것 없고, 그리고 반대로 오늘 하는 내용은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고요. 매해 느끼는 것 같아요. 항상 원래 이렇게 장마가 긴 건가. 한두 번 비가 올 때는 운치 있다. 오늘은 좀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좀 멜랑콜리하게 보내야겠다. 이렇게 즐길 수가 있는데 비가 계속 날이면 날마다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그러면 일단 너무 습기가 몸이 젖어 있는 기분이 들죠. 사주에서도 사실 한난조습이라고 해서 기후를 봐요. 한하고 난하고 건조하고 습한 그 정도를 보면서 이 사주의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습한 사주들은 대체로 뭔가가 잘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십니다. 이게 그 습한 글자가 일지 중심으로 있을 때는 집안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던가 생각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던가, 뭐 월지 중심으로 있을 때는 뭐 사회적인 관계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던가, 그리고 뭔가를 실제로 선택을 할 때도 약간의 결정 장애 같은 성향을 띠는 경우들이 많아요.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생각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딱 이렇게 단단한 금기처럼, 금 자체가 이제 가을의 기운이고 건조한 기운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금처럼 뭔가 딱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뭐가 이렇게 계속 엉켜가고 꼬여가는 그런 기운들을 내포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물론 이제 그 습도를 해결해주는 글자가 주변에 뭐 간목이든 사화든 뭐 병화든 어떤 것이든 이제 있게 마련인데, 그게 없을 시에는 그 문제점이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드러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처럼 이렇게 습도가 높을 때는 기분이 좀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기도 하고, 감정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감정들이 조금 묵직해지고, 이게 슬픔인지 기쁨인지 어떤 그 경계들이 흐릿해지면서 좀 내 몸 자체가 좀 무겁게 느껴지는, 가라앉는 기분, 이런 것들이 들기 마련인데, 극복해가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일단 수기운이 이렇게 넘칠 때는 목기로 나아가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목기라는 거는 좀 새로운 활동을 해보는 거, 뭔가 내가 평소 하지 않았던 일을 해본다던가, 잘 만나지 않았던 관계들을 좀 만들어 본다던가, 아니면 뭐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면서 재미를 붙여본다던가,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가면 또 목생화가 돼야 되는데, 목생화는 목으로 내가 만들어낸 어떤 아이디어나 시작점을 화로서 더 크게 확장해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밝아지려는 노력을 좀 의지를 내서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요. 굉장히 단순하게는 이렇게도 대입이 가능해요. 수가 잠이라면 목은 일어나는 것, 깨어남, 그리고 화는 기지개예요. 우리 몸에서 화기운이 가장 발달한 곳이 그 손끝, 발끝이거든요. 이렇게 모양만 봐도 손이랑 발은 이렇게 쫙쫙 펼 수가 있잖아요. 보이시는지. 이렇게 기지개를 켜실 때 쫙 이렇게 손끝까지 에너지가 전달되도록 이렇게 쫙 펼치는 것만으로도 내 몸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실제로 사주에서 목생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이제 목생화를 하는 그 물리적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하고 있거든요. 저도 목생화가 잘 안 되는 사주라서, 목생화가 안 된다는 거는 좀 스스로 밝아지기가 어렵다 하는 이슈가 있어요. 사주 안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후천적으로 내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축축할 때는 기지개를 좀 많이 켜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에는 간목을목 할 거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청간 10글자와 지지 12글자는 그냥 알파벳처럼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주가 한자가 너무 많아서 어렵고 그런 학문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저같이 한자 잘 모르고 한글만 잘 해도 충분히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 어떤 언어를 시작할 때에도 알파벳은 떼고 시작해야 각 알파벳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단어라던가 문장이라던가 확장이 가능하잖아요. 문장이 있어야 이제 또 글이 나오고 의미를 알게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청간지지 글자는 쓰고 읽고까지가 완벽히 되도록 좀 숙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